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은 전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살펴보시죠. 최근에 비트코인 7만 달러 근처에서 자금 진입이 가속화됐다. 이 해당 구간의 물량, 사고자 하는 물량이 2배로 있더라. 이건 그냥 뭐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요. UTXO 실현 가격 분포를 보고 실제 매물대를 보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현물 그리고 선물 여러 가지 수요는 더 밑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많이 있다. 2배로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떨어지면 살려고 밑에서 입 벌리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 의견이 무조건 맞다? 전혀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대환영이고요. 본인이 이제 소화하셔서 각자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꼭 저는 이 2018년도 그랬고 2022년도 그랬고 실은 2016년도 비슷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요. 항상 이럴 때 등장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버전으로 얘기 드립니다. 난 비트코인 4만 달러 내려오면 살 것이다. 꼭 있어요. 20년도에도 있었어요. 1000만 원일 때 100만 원 내려오면 나는 살 것이다. 1억이면 뭐 지금 기준 1000만 원 내려오면 살 것이다. 쉽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18년, 19년 비트코인 차트 항복하고 지금 이 구간 저는 지금은 이 지금 지루한 구간을 많이 저는 어느 정도 통과를 했다. 거의 저는 뭐 7할, 8할 이상 전 이미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대략 1억 1000만 원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아까 4만 달러를 지금 하나로 환산시켜 보면 난 비트코인 6천만 원 떨어지면 살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진짜 그럴까요? 지금 못 사시면요. 비트코인이 진짜 6천만 원으로 떨어질 때 사실 수 있을까요? 아주 드물게 전 있을 거라 보는데 대부분은 지금 1억 1000만 원, 1억에 못 사는데 6천만 원 진짜 살까요? 그때는 또 2천만 원, 3천만 원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내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못지않게 중요한 건 심리거든요. 심리가 영향력을 가장 크게 발휘합니다. 제가 이따가 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 그의 심리 강하게 부정하는 게 있거든요. 한번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우리나라 뉴스 중에 특근법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10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코인 이전 보고를 하려고 했다가 뺐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였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이상의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어디로 이체를 하면 무조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된다. 왜? 얘네들 돈 세탁할 수 있잖아. 얘네 불법 아니야? 이거 다단계 사기 쳐가지고 불법 자금 아니야? 요런 어떤 뉘앙스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거래소랄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정부에 건의를 한 거예요. 이건 너무 심하다. 이러면 마비된다. 우리 이거 못한다. 보고 못한다. 이건 사실 긍정적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다만 100만 원 이하에서도 트래블 룰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합니다. 해외 거래소 주고받을 때 이제 자기 실명 계좌로 이렇게 해라. 이제 수취인이 불분명하면 안 된다. 요거는 이제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액 거래까지도 트래블을 사실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가 겹치죠. 지나친 규제를 하면서 보호를 할 것이냐, 자유를 보장하면서 편의를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법을 방조하면 안 되겠죠. 이 중간에서 균형점을 잘 찾아야 되겠다. 뉴욕 증권거래소 이제 모회사죠. 아이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CEO, 대표가 최근에 이런 얘기합니다. 하이퍼리퀴드가 나스닥보다 더 크다.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얘기를 했어요. 이 지금 그러니까 컨티넨탈 익스체인지 그룹이거든요.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의 대표입니다. 이 사람 지금 뭐라고 하냐?
하이퍼리퀴드라고 혹시 들어봤어? 이거 들어본 적이 없으면 내가 말해줄게. 나스닥보다 얘가 더 커. 우리는 하지만 하이퍼리퀴드가 두렵지 않다. 오히려 하이퍼리퀴드 운영진과 직접 대화하면서 우리는 배우고 있다. 지금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대화가 굉장히 낯섭니다. 사실 거의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21 shares, 여기 이제 비트코인 뭐 ETF 파는 곳이거든요.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하이퍼리퀴드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건 뭔 얘기냐면요. 나스닥 가서 이제 뭐 ETF 사고 주식 사고 저기 뉴욕 증권거래소 가서 사는 게 아니고 탈중앙화 거래소 하이퍼리퀴드 가서 토큰화 주식, 토큰화 채권 사겠다. 지금 누가요?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하지만 아직은 미국에 있는 펀드가 하이퍼리퀴드, 여기 탈중앙화 거래소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아직 직접 거래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계속 보면서 여러 가지 하이퍼리퀴드가 쓰고 있는 그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굉장히 의외고요. 하이퍼리퀴드가 나스닥보다 크다. 엄밀히 말하면 거래량 기준으로 하면 나스닥 비교가 안 돼요. 나스닥이 훨씬 커요. 하이퍼리퀴드 거래량은 아직 이 정도로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하이퍼리퀴드의 직원이 11명에서 12명입니다. 나스닥 몇 명인지 아십니까? 9,000명이 넘어요. 뉴욕 증권거래소도 뭐 거의 1,000에서 2,000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이 10명, 11명짜리 직원 있는 이 여기에게 그들에게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거래소 대표 사장이. 지금 거래량, 하이퍼리퀴드의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지만 이 의미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뉴욕 증권거래소보다 보통은 나스닥이 좀 더 이제 사실 더 큽니다. 근데 그 나스닥보다 하이퍼리퀴드 쪽으로 거래량 싹 다 몰려갈 것이라고 사실상 이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역전되겠는데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미국의 초대형 거래소 대표입니다. 저는 이게 극도의 겸손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토큰화를 하고 온체인화를 해서 우리도 덱스에게 뒤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지, 비장한 의지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최근에 스탠다드 차터드, 영국의 대형 은행 있죠. 여기에서 현재 이더리움 가격을 보더니 이거 너무 저평가됐다. 마치 닷컴 붕괴, 닷컴 그 거품이 붕괴된 이후에 아마존 같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처참하게 무너졌던 아마존. 이더리움 제가 가격을 사실 뭐 이더리움이 없었을 때부터 이제 뭐 행사를 하면서 이제 뭐 비탈릭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게 됐었죠. 그때는 이제 뭐 아이디어만 있었지만 어찌됐건 2017년도에 이더리움이 정말 뭐 만 원도 안 했거든요. 이게 240만 원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18년도에 92,000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21년도에 590만 원을 찍습니다. 이더리움이 22년에 120만 원까지 또 폭락을 하고요. 24년도에는 580만 원을 찍습니다. 트럼프 랠리 때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25년 4월 달 관세 폭탄 때 210만 원까지 떨어지고요. 작년 8월 달 여름에까지는 분위기 좋았죠. 680만 원 신고점을 다시 찍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달 다시 260만 원을 찍고 지금은 뭐 300만 원 언저리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코인 시장에 지금 이게 이더리움이 뭐 잡코인은 아니잖아요. 초우량 코인이 이 정도의 변동성을 자랑합니다. 하물며 다른 코인은 어떻겠습니까? 각오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2배, 3배 벌려고 지금 코인 시장에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각오를 하시고 전략이,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렸을 때의 전략도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 뭐 지금 이러면서 또 배우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CBDC는 없다. 저 이거 팩트라고 봐요. CBDC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엘리노 토레시 다만 하원을 통과한 주택개발법에 포함되어 있는 연준 발행 CBDC 임시 금지 조치. 영원히 영구 조치는 아니네요. 그렇죠? 2030년 12월에 만료가 됩니다. 일부 하원 의원들은 이 금지 조항의 만료일을 사실상 CBDC 출범 이때 하겠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케빈 워시 연준 의장도 CBDC 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임기는 2030년이면
첫 번째 임기는 사실 끝나거든요. 2026년, 지금부터 2030년까지 제가 보는 화폐의 미래는 이렇습니다.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에 더 크게 뿌리고 더 실물 경제, 자산 토큰을 통해서 전 세계 AI 다 뿌릴 겁니다. 그러면 미국을 제외한 일반 타 국가들은 저는 CBDC를 위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스테이블 코인도 합니다. 제가 위주라고 했죠. 중점적으로 CBDC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포함입니다. 금융 세력들의 목표가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시세 차익 아니죠. 전 세계를 통제하에 두는 거예요. 미국은 달러 패권, 디지털 달러로 전 세계를 다 지금 장악을 사실상 이미 했고 더 할 겁니다. 지금 이제 더 커질 거거든요. 훨씬 커집니다. 다른 나라들은 CBDC를 통해서 BIS,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을 통해서 CBDC 통제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겠네요. 제가 달러라이제이션, 전 세계가 달러를 원해요. 왜? 막 자국 화폐가 막 가치가 막 어마어마하게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뭐 물가는 너무 막 폭등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럴수록 타 국가의 화폐 가치 평가는 절하됩니다. 화폐 가치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화폐 주권도 실은 무너지는 거죠. 디지털 달러라고 해서 그러면 영원할까요? 무슨 돈이 화폐가 됐든지 계속 찍어내면 당연히 더 또 약화가 될 겁니다. 2030년 이후 미국 연준에서 CBDC를 본격화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치가 수량이 제한이 되어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은 이제 인터넷처럼 이제 망으로 보시면 돼요. 상대적인 가치는 많이 올라 있겠죠. 리플의 빵영 이 사람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반암호화폐 세력은 패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SNS에서 그 안티 크립토 그러니까 반코인 군단이 코인 산업을 해외로 내몰고 있지만 이것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지금 리플 빵영은 찬성표를 던지는 거죠. 반코인 인사들은 이미 패배했다. 그들의 주장은 의미가 없다. 금융 혁신을 막는 것은 오래되고 망가진 체제를 유지하려는 자들을 보호하는 데만 도움이 됐을 뿐이다. JP 모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칭코인파 당분간 득세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크립토 회사들, 블랙락, JP 모건 지금 다 사실상 그러니까 코인을 금지하는 건 예전부터 이제 불가능, 그러니까 손바닥 뒤집었고요. 이거 못 죽이네.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텐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일단은 칭코인파가 압도적으로 전 유리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압도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싸우지만 우세를 점할 것이다. 명분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닥다리 금융망, 지난 스위프트망, 은행망 있죠. 이것을 혁신할 것이다. 새롭게 할 것이다. 금융 패권, 달러 패권, AI 패권 이거 뭡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필요하니까 미국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을 붙잡을 것이라고 전 여전히 보고 있어요. 이걸 지금 제가 큰 그림을 그냥 얘기를 드린 거고 그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크고 작은 싸움, 혼란, 소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 겁니다. 여랑 야가 안 싸운다? 그런 거는 제가 본 적은 별로 없거든요. 아마 투닥투닥 하겠지만 방향성은 앞으로 한 3년, 4년은 전 이렇게 갈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현재 이란 전쟁 봤을 때는 미국도 이란도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이란도 양해각서를 발표한 거야, 이거 합의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합의한 바 없다, 양보는 없다, 언제는 임박했다, 그렇죠? 이런 걸 전 다 소음으로 보는 거예요. 피로도가 누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더 가면 판단력이 굉장히 저하돼서 이상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클래리티법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우리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미국을 디지털 자산의 본고지로 만드는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현재 투심 어떻습니까? 그거 누가 모르니?
시장 구조법? 야, 그거 통과해 봤자 그 별것도 없구만. 지금 대부분 이래요. 그렇죠? 왜냐하면요. 이 법이 통과된다라고 하는 것의 깊은 의미를 뭐 깨닫고 지금 뒷단에서 벌어지는 그것을 내가 좀 크게 보는 게 아니라 보통 뭐 95% 이상은 오직 가격만 쳐다봐요. 그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킹메이커들 입장에서는 가격만 무너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수수수 떨어져 나가는 거 솔직히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저는 다시 얘기를 드리지만 80%에서 전 90%로 10%더 올립니다. 이 법은 전 통과가 될 거라고 봐요. 단 여기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정말 전쟁과 같은 싸움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합의를 할 것으로 저는 보는 겁니다. 저는 이 법을 통과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승의 트리거로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 저는 7월 어느 매쯤 이 트리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맨 똑같은 얘기를 드리죠. 근데 좀 이제 믿음이 부족한 분들의 특징을 제가 이제 옆에서 가만 보면 좀 한번 보여줘봐, 증명해봐. 그럼 내가 바로 살 게가 아니고요. 생각 좀 해볼게. 대부분 이런 얘기를 많이 제 주변에서 이제 하셨던 걸 봅니다.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미국의 텍사스주. 여기에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 자문위원 4명을 추가로 선임을 했습니다. 총 5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 텍사스주에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하면 그거 누가 보관할 거야? 이 서비스 맡을 업체 선정해야죠. 이 RFP라고 공고를 띄웠네요. 잊으셨던 그 분을 위해서 작년에 텍사스 세계 8입니다. 그냥 단일 국가로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더 큽니다. 텍사스, 뉴햄프셔, 아리조나 등 비트코인 전략 비축 주정부 차원에서 이미 최종 통과 확정이 됐습니다. 시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코인은 현재로서는 비트코인만 있어요. 5천억 달러 이상. 하지만 앞으로 나중에 이더리움, 지금 뭐 저평가지만 여기에 추가될 확률은 전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 뭐 이란 전쟁, 뭐 이런 뉴스 저런 뉴스 입만 쳐다볼 때 여기 뭐 하고 있습니까? 텍사스주는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사서 몇 퍼센트 내로 쟁여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법이 다 통과된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데 월스트리트에서는 영업 준비가 완료가 됐다. 클래리티법 통과는 영업 허가증이다라고 정말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이 마음속에 근데 가격은 왜? 라고 대부분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지극히 정상이다. 제가 조금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어떤 증거를 들이대도 가격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대부분의 대중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전 없다라고 봐요.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암호화폐 기업 팔콘X라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프라임 브로커리지. 여기에서 IPO를 최근 비공개 서류로 제출을 했습니다. 엔터라고 하는 거물급 투자 회사랑 같이 IPO 추진을 하지만 지금 비공개로 냈고요. 시장 상황 요즘에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할지 혹은 내년에 할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만 보면 뭐야 이거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 할 수 있겠죠. 하반기에 IPO를 대기하고 있는 대여들만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립니다. 크라켄 거래소 있고요. 컨센시스 이더리움 개발 회사입니다. 레저 지갑 회사 중에 제일 큰 프랑스에 있는 회사입니다. 블록체인.com, 뭐 체인얼리시스 등등 있어요. 리플도 지금은 아닌 척 하고 있죠. 그레이스케일도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굉장히 큰 IPO 대여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시장이 너무 지금 침체돼서 IPO 우리 중단한다. 4분기 전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레이스케일이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요. 잘 들여다보시면 4분기 전까지 어렵다고? 그러면 4분기 돼서 상황 좋아지면 하겠다는 얘기네. 라는 얘기예요. 10월, 11월, 12월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뭐 이제 꾸며내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제 의견이 있어요. 저의 추론과 예상, 지금 제가 예상을 되게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힘드시기 때문에 뭐 힘을 내라고 하는 그것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고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무조건 맞춘다라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을 것이다. 살아온 삶의 궤적대로 갈 확률이 높다에 저는 베팅을 하는 거예요. 가격만 쳐다볼 것이다도 그 중에 하나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비슷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협상입니다. give and take죠. 주고 받는 겁니다. 그 기업들이요. 로비한 기업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냈어요. 이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IPO를 하는데 막 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큰 후원자가 한 명 있죠. 일론 머스크죠. 정말 정치만을 위해서, 이상을 위해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트럼프 행정부와 슈퍼팩이라고 하는 단체에 기부를 했을까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스페이스X가 너무 큰 대여로 IPO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250달러짜리 지폐에 본인의 얼굴과 서명을 집어넣을 것이다. 이거를 실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50달러. 왜 250달러일까요? 눈치채신 분 계시겠지만 미국의 올해가 250주년 독립기념일입니다. 이것을 명분으로 그러니까 이런 숫자에 엄청나게 갖다 붙이는 것도 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근데요,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을 화폐에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현재 연방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0평생 협상 딜메이커였어요. 비즈니스맨입니다. 얼마나 부동산 사업하면 막 정부, 지자체, 민원, 민간 사업체들 어마어마한 협상을 평생 수도 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걸 지금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딜하는데 딜메이커예요. 딜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딜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집니까? 주고 받아야 돼요. 서로가 윈윈 할 수 있게 어찌됐건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든 딜을 만드는 게 이분의 평생 해왔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딜을 본인한테 유리하게 가져가려 하겠죠. 이것을 승부사 기질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쩌면 7월 언젠가는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는 게 저는 조금 의미를 부여는 해보고는 있지만 제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이 어느 해쯤에 클래리티법을 통과를 시키고 본색을 드러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본색이 뭘까요? 본색은 진짜 속내입니다. 본색이 있다는 것은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략적인 속임수. 협상에서 유리하다면 조금 속임수를 집어넣어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문구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요. I don't care about the midterms. midterm 중간 선거거든요. 이란과의 뭔가 딜을 앞두고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 선거 그거 나 별로 의식하지 않아. 상관없어. 야 천천히 해. 야 그거 빨리 하지 마. 안 해도 돼.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진짜 그럴까요? 그의 초관심사를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선거는 당연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뺏기면요. 좌석 뺏기고 하면 아마 민주당에서 탄핵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다음 주식시장. 맨날 주식 본인이 만들었다. 트럼프가 승리했다. 이거 주식시장 얘기하잖아요. 코인 비트코인 투 더 문을 외쳤던 분 아닙니까? 이제 트럼프가 내가 크립토 프레지던트다 했던 분 아닙니까? 미국의 채권 금리 이거 맨날 쳐다봐요. 채권 금리 치솟으면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빵빵 무너지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 봐야죠. 달러가 이제 약세되는 건 있지만 또 너무 약해지면 안 되거든요. 달러 인덱스 봐야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이 세계가 지금 형국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거 맨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더 얘기해 드려볼까요? 초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많아서요. 제가 몇 개만 가져왔어요. 백악관에 초호화 5,500억짜리 연회장 볼룸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해외에서 정상 들어오는데 이렇게 좁고 낡아가지고 되겠어? 이거 다 받고 저거 다 어디서 나서 하는지 아십니까? 저 후원금으로 하는 거예요. 로비스트, 기업들 그 돈으로 하는 겁니다. 미국의 개선문이라고 있어요. 개선문. 그러니까 프랑스의 개선문 아시죠? 그것보다 훨씬 큰 걸로 짓습니다. 세계 최대 개선문, 승리의 문을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겸 초대형 박물관, 기념관 겸
도서관을 짓고 있거든요. 온통 금빛으로 이제 멀리서 봤을 때 완전 금빛인 거예요. 안에 금으로 만든 트럼프의 이제 동상 같은 게 들어간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더 얘기 드려볼까요? 비즈니스맨 부동산 여전히 해요. 코인 주식 갖고 있지만 이제 원래 그 오리진이 그 부동산 아닙니까? 초호화 호텔 앤 리조트를 보십시오. 국가만 제가 지금 들고 왔습니다. 호주, 오만, 인도, 인도네시아, 발리, 두바이, 카타르, 사우디 엄청나게 큽니다. 베트남, 몰디브, 루마니아에 2개 있습니다. 우루과이, 세르비아는 뭐 정치인 부패, 뭐 트럼프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막 국민들이 반대해서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그렇습니다. 정말 11월 3일 중간선거 의식하지 않고 있겠죠.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 지금껏 타코는 예고편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 초대형 타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뭐 6월 달에 그 80세 생일이 있다고 합니다. 뭐 UFC 뭐 한다고 하죠. 뭐 그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뭐 골프장도 리노베이션 하고 어마어마합니다. 갑자기 변할까요? 80세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럼 이 타코가 뭐냐? 이란의 미봉책이 혹시 발표가 되지는 않을까? 미봉책이라면 20점짜리, 한 30점짜리 어차피 나중에 깨질 거. 근데 뭐라도 일단 막긴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런 메시지랑 제스처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법 통과 저는 아마 시킬 것 같은데요. 금리나 돈 찍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물가가 생각보다 높은 상황 하에서 돈을 찍으면요. 생각보다 거품이 되게 커질 겁니다. 위험한 시장이 저는 형국이 랠리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나는 돈을 그냥 쭉 흡수하겠다. 엄청나게 뿌릴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라고 해서 뭐 지금 확신에 차 있지만 날짜가 그럼 정확히 언제냐? 종목은 그러면 뭐가 오를 것이냐? 가격 예측 이거는 뭐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틀릴 가능성, 틀릴 수 있죠. 이게 아니고 진짜 저기 뭐 27년, 8년, 9년 그래도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저는 여기에서 진짜 믿음은 좀 힘들어요. 힘든데 저는 결국에는 여기에 베팅을 하는 거고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틀리면 뭐 틀리는 거죠. 6월 달에 월드컵도 있고요. 뭐 저는 뭐 야구도 보고 뭐 UFC도 보고 아니면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실 수도 있고 금방 7월 달 하반기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억지로 막 그냥 찡그리면서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걸 해봤거든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 했네요. 힘들 때 울면 삼류다. 힘들 때 참으면 이류다. 너무 참지 말자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힘들 때 웃으면 인류다. 저는 인류가 되고 싶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인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적도 나중에 투자 수익도 인류가 되면 좋겠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